아주 특별한 생일 케이크.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파테르손이고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죠. 고양이 이름은 핀두스였어요. 할아버지와 핀두스는 조그만 빨간 집에서 살았죠. 집에는 정원이 있고 목공 일을 하는 광과 장작을 쌓아두는 헛간, 그리고 닭장과 뒷간이 하나씩 있었어요. 주위는 풀밭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조금 더 가면 숲이 있었죠.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미쳤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원래 말이 많잖아요. 아무튼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긴 했죠. 이따금 건망증이 있는 데다가 고양이랑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그 사건만 없었더라면 일이 그렇게까지 나빠지진 않았을 거예요. 바로 케이크 반죽 사건 말이죠. 그날 할아버지는 지붕을 타고 넘어가 마을로 물건을 사러 갔어요. 핀두스 꼬리에는 커튼이 묶여있고 말이죠. 그런데 그 광경을 동네 영감 구스타프손이 보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모든 일은 핀두스의 생일날에 일어났어요. 핀두스의 생일은 1년에 3번이에요. 왜냐고요? 그야 그게 훨씬 재밌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핀두스의 생일마다 케이크를 구워주었어요. 늘 그렇듯이 그날도 할아버지는 닭장에 가서 달걀을 꺼내왔죠. 그리고는 부엌문 앞 벤치에 앉아 달걀을 닦았어요. 할아버지는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핀두스는 벤치 위를 왔다 갔다 하며 이제나 저제나 케이크 구워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할아버지, 지금 꼭 달걀을 닦으셔야 해요? 핀두스가 화가 난 소리로 물었어요. 그러다가는 케이크를 다 굽기도 전에 다시 생일이 돌아오겠어요. 녀석, 못 참겠나 보구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럼 당장 시작해볼까? 달걀을 3개를 갖고 가서 케이크가 될지 한번 볼까? 당연히 케이크가 되고도 남죠. 핀두스가 대답했죠. 달걀 바구니는 그대로 벤치 위에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큰 그릇에 달걀을 깨뜨렸고요. 이제 우유와 설탕, 소금, 버터, 그리고 밀가루만 있으면 되겠구나. 근데 찬장을 보니 밀가루가 없네. 대체 밀가루가 어딨지? 네가 먹었냐, 핀두스? 할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전 밀가루 먹은 적 없어요. 핀두스는 기분이 나빠졌죠. 그렇다면 내가 먹었나 보군. 할아버지는 퉁명스레 말하고 코를 긁적이며 생각했죠. 3번이나 찬장을 뒤지고 오븐을 뒤지고 부엌과 부엌, 옷장, 의자, 속까지 뒤졌지만 어디에도 밀가루는 없었어요. 아무래도 빨리 자전거를 타고 마을 나가서 밀가루를 사와야겠다. 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금세 돌아올게. 할아버지는 핀두스에게 그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나 핀두스는 냉큼 할아버지를 앞질러 갔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자전거에 올라타려고 보니 뒷바퀴에 타이어 바람이 빠져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핀두스, 네가 타이어에 구멍을 냈니? 할아버지는 조금 화가 나는 소리로 나무랐죠. 전 타이어에 구멍 낸 적 없어요. 핀두스가 기분이 나빠 대답했죠. 그렇담 내가 했나 보군. 할아버지는 중얼거리며 귀를 만지작거렸어요. 아무래도 좋아. 곧 고치면 되지 뭐. 여기서 기다려라. 금방 광에 가서 연장을 가져올 테니까 말이야. 타이어 고친 다음에 마을로 가서 밀가루 사오면 케이크 구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번에도 핀두스는 할아버지를 앞질러서 목공일을 하는 광으로 갔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광문이 열려고 보니까 열쇠도 꽂혀지지 않고 문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문이 잠긴 적은 여태껏 한 번도 없었는데. 핀두스, 네가 열쇠에 손을 댔냐? 전 열쇠에 손댄 적 없어요. 핀두스는 몹시 기분 나빠하며 대답을 했죠. 그렇담 내가 잊어버렸나 보다. 빌어먹을.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 눈을 문지르고 창문을 다시 들여다보고 문도 다시 열어보았죠. 그러나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어요. 그때 핀두스가 우물에서 휘파람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할아버지는 얼른 그리로 달려갔죠. 아니 저런, 대체 어떻게 열쇠가 우물 속으로 들어갔어? 그건 그렇고 어떻게 꺼내야 하지? 할아버지는 아랫입술을 문지르며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했어요. 옳거니 긴 장대에 갈퀴를 묶어 열쇠를 건져 올리면 되겠다. 핀두스, 너 긴 장대 있냐? 전 긴 장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핀두스는 그렇게 대답했죠. 이젠 기분이 나쁜지 어쩐지 알 수도 없었어요. 그렇담 집안 어딘가에 있겠군. 할아버지는 모자를 긁적이며 곰곰이 생각했죠. 내가 긴 장대를 찾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렴. 열쇠를 건지면 광을 열고 연장을 가져와 자전거 바퀴를 고친 다음 마을로 가서 밀가루 사다가 케이크를 굽는 거야. 그러나 핀두스는 이번에도 앞질러 달려가 장대를 찾아보았죠. 할아버지와 핀두스는 긴 장대가 어디 있나 온갖 곳을 다 뒤졌어요. 닭장도 뒤지고 목공일을 하는 광도 뒤지고 정원도 뒤지고 멋진 소파도 뒤지고 찬장도 뒤졌죠. 하지만 긴 장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할아버지는 문득 광달하게 기다란 낚싯대를 둔 생각이 떠올랐죠. 긴 낚싯대면 되겠지? 그럼 이제 사다리를 가져와야겠군. 사다리를 가져와 지붕으로 올라가서 천장을 통해 낚싯대를 가져오면 되니까요. 그런데 사다리를 찾아보니 장작 헛간 뒤 옆집 안드레손 풀밭에 있지 뭐겠어요? 게다가 안드레손 사나운 황소가 사다리를 베개 삼아 자고 있었어요. 일이 아주 어렵게 되었어요. 황소가 깨어나면 틀림없이 몹시 화를 낼 테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황소를 다른 곳으로 꼬여내야 했을까요? 할아버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수염을 잡아당기며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핀두스, 너 투 잘하지?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생각하다 핀두스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전 아직 한 번도 황소랑 싸워본 적이 없는데요? 핀두스가 깜짝 놀랐어요. 큰일이구만.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얘기했죠. 우리가 황소를 다른 곳으로 고여내지 못하면 난 사다리를 가져올 수 없어. 사다리가 없으면 낚싯대를 꺼내올 수도 없고 낚싯대가 없으면 열쇠를 건질 수가 없고 열쇠가 없으면 광에 들어가 연장을 가져올 수도 없지. 연장이 없으면 자전거도 못하니 고치지 못하고 마을로 가서 밀가루도 사올 수 없을 거고 당연히 케이크도 못 만들겠지. 케이크 없는 생일이라니 괜찮겠냐? 핀두스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말했어요. 저기요, 암소는 움직이게 해본 적 있어요. 우리가 장단을 잘 맞추면 저 황소도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단다. 벌써 케이크 먹고 싶은 거지. 배에서 꾸르르 장단을 치고 있구나. 할아버지가 핀두스에게 눈을 찡긋하며 말했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내가 몇 가지 물건을 가져올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렴.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갔죠. 할아버지는 부엌에 가서 빨간 꽃무늬가 있는 노란 커튼을 떼어내고 방에 가서 나팔이 달린 축음기와 레코드판을 가져왔어요. 스페인에서는 둘을 할 때 이런 천은 들고 하지. 그리고 말이다, 내가 가라고 하기 전에 절대 뛰어나가면 안 된다. 알았지?
그러고는 황소가 서서 잠자고 있는 풀밭 쪽을 향해 축음기를 놓았어요. 레코드판을 올려놓고 축음기를 돌리자 바다는 왜 저리도 푸르른가 라는 노래가 들려왔어요. 이 정도면 누구라도 잠이 깨겠군. 할아버지가 킥킥 웃으며 말했죠. 나팔 속에서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자 황소는 잠이 덜 깬 채 몇 걸음을 움직였어요. 하지만 곧 다시 머리를 사다리에 올려놓고 계속 잠을 자는 거예요. 노래가 처음엔 조금 낮은 소리로 시작되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크게 울려 퍼지자 황소가 깜짝 놀라 잠이 깼어요. 그리고 공중으로 펄쩍 뛰어오르며 사방을 두리번거렸죠. 뭐야? 이건 무슨 소리야? 황소는 점점 화가 났어요. 그때 마침 어리뒤 영벌이 날아갔어요. 황소는 벌을 노려보았죠. 그런데 벌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저 뒤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소리였죠. 황소는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가 마침내 할아버지와 핀두스 앞에 놓인 나팔 달린 축음기를 발견했죠. 그리곤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오라 저놈이군. 당장 그 돼지 멱다는 소주를 집어치우지 못해?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황소는 고개를 숙이고 앞뒤로 발을 구르며 달려들 자세를 취했죠. 그리고 근육이랑 근육은 다 팽팽하게 조이고 할아버지와 핀두스와 축음기를 향해서 달려들었어요. 지금이야! 힘껏 있는 달려! 있는 힘껏! 할아버지가 속삭였어요. 핀두스는 해성처럼 빠르게 달려나갔죠. 빨강노랑 꽃무늬 커튼을 나부끼면서 황소는 핀두스를 발견하자 방향을 바꾸어 핀두스에게 덤벼들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뒤죽박죽인데다 화가 난 나머지 커튼이 그 끔찍한 소리를 낸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틈을 타서 할아버지는 울타리 밑으로 기어들어가 얼른 사다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 순간 핀두스가 돌아왔죠. 핀두스를 쫓느라 기진맥진의 황소는 풀밭 저쪽 끝에서 헐떡거리고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한 채로 말이죠. 핀두스는 금방 다름질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 바람에 벤츠를 지날 때 커튼이 달걀 바구니에 걸리고 말았죠. 바구니가 뒤엎어지며 달걀이 몽땅 물웅덩이로 떨어졌어요. 할아버지도 커튼에 감겨서 비틀비틀 달걀 바구니 한가운데로 주저앉고 말았죠. 물론 단 한 개의 달걀도 무사하지 못했죠. 모두 다 깨져버렸어요. 할아버지는 투덜대며 몸을 일으키고는 찌벅찌벅한 웅덩이를 노려보았어요. 왜 달걀 바구니를 벤치에 두었냐, 핀두스? 대체 이 꼴 좀 봐. 할아버지가 야단을 쳤어요. 전 바구니를 벤치 위에 둔 적이 없는데요? 핀두스가 화를 내며 씩씩댔죠. 그렇다면 내가 두었나 보군. 할아버지도 시근덕거렸지만 곧 마음을 진정했어요. 어쨌든 오늘은 핀두스의 생일이잖아요. 일이 왜 이렇게 꼬인담?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네 생일 케이크 만들기 전에 여기 좀 치워야겠다. 난 깔끔한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는 삽을 가져와 깨진 달걀들을 쓰레기통에 퍼담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구스타프손이 온 거예요. 잘 있었나, 베테르손? 또 일을 하고 있다니 여전하군 그래. 그러면서 구스타프손은 깨진 달걀로 엉망이 된 웅덩이를 쳐다보았죠. 오늘은 일 같은 거 안 하네. 핀두스 생일 축하하려고 막 케이크 반죽을 하고 있던 참이야. 정말 멋진 케이크를 굽고 싶거든. 이젠 됐군. 할아버지는 웅덩이에서 마지막 달걀을 삽으로 퍼올리며 말했죠. 그리고는 몸을 펴고 두 손을 바지 엉덩이에 쓱 문질러 닦는데 바지가 온통 달걀 범벅이지 뭐예요? 새 바지를 장만해야겠어. 이건 어쨌든 30년이나 입었으니까. 할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며 바지를 벗었어요. 이 바지는 당장 버려야겠어. 1년에 3번밖에 없는 생인데 단정하게 보여야지. 할아버지는 바지를 쓰레기통에 쑤셔 넣었어요.
구스타프손은 통속을 말끄러미 쳐다보았죠. 세상에, 케이크 반죽에다가 바지를 넣다니 이 노인네가 미쳤나 보구만. 구스타프손은 할아버지를 흘끔 쳐다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아, 그래? 고양이를 위해 케이크를 굽겠다고? 좋은 생각일세. 구스타프손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죠. 나만의 요리법에 따른 거라네.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먼저 마을에 가서 밀가루를 사와야 한다네. 곧 돌아올 테니 잠깐 여기서 기다리게. 할아버지는 사다리를 들고 광으로 가서 지붕으로 올라가 저쪽으로 사라졌어요. 구스타프손은 순간 멈추어서 지붕을 올려다보고 다시 달걀로 엉망이 된 통을 쳐다보았죠. 그리고 초조하게 마당을 서성이고 있는 핀두스도 쳐다보았어요. 보니까 핀두스 꼬리에 꽃무늬 컬튼이 묶여 있었어요. 게다가 레코드판은 바다는 왜 저리도 푸르른가, 바다는 하며 울부짖고 있고, 구스타프손은 다시 한번 할아버지가 사라진 지붕을 올려다보았죠. 마을은 반대쪽에 있는데? 구스타프손은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말했죠. 그리고는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어요. 매우 미심쩍은 표정을 하고서 말이죠.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미쳤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물론 핀두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왜냐고요? 할아버지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천장을 통해 광다락으로 내려가 낚싯대를 찾았고, 그걸로 우물속의 열쇠를 건져 올려 광문을 열었고, 광에서 연장을 가져다가 자전거를 고쳤고, 자전거를 타고 마을로 가서 밀가루와 새 바지를 산 다음 집으로 돌아와 핀두스를 위해 맛있는 케이크를 구워 주었거든요. 나중에 할아버지와 핀두스는 정원에 앉아 케이크를 먹으며 축음기에서 나오는 비엔나 월츠를 들었죠. 핀두스 생일에 늘 하던 대로 말이죠. 할아버지가 미치긴 왜 미쳐요? 안 그래요? 네, 오늘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 아주 특별한 생일 케이크 읽어봤는데요. 오늘 이 작품은 스웨덴 작가가 쓴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스웨덴 작가 스반 누르드크비스트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제가 이 스웨덴 이름들을 모두 제대로 발음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구스타프손 할아버지,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핀두스 고양이, 이렇게, 그리고 두 등장인물만으로도 이렇게 재미있고 자세한 묘사가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아주 재밌었어요.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보통 이렇게들 생각을 하죠. 오늘 정말 일진이 왜 이러지?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오늘 완전 대박으로 일진이 꼬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날인데, 할아버지는 아주 침착하게 그 일들을 다 풀어냈고요. 고양이 핀두스가 옆에서 재치있게 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었죠. 여기 작가 스벤 누르드크비스트는요, 1946년 스웨덴 헬싱보리에서 태어났고 건축학을 전공했다고 해요. 건축가였던 그는 핀두스의 특별한 이야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 작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상들을 수상했고요. 그가 한 말 중에서 어린이 책을 만드는데 느끼는 특별한 재미들을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어린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자잘한 것들을 그릴 수 있다. 이것들은 이야기와 꼭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일어나는 일을 보여준다. 페테르손 할아버지하고 핀두스 이야기가 영화하고 게임이 나왔을 정도로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한번 영화나 게임 관심 있는 분들은 체키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한번 영화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고 싶고, 제가 나머지 이 작가의 작가와 페테르손 할아버지하고 핀두스가 나오는 이 시리즈를 한번
다 보았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 편들을 소개를 계속해서 해드릴 생각이 있고요. 오늘 나와 있는 이 그림 일러스트레이트 굉장히 귀여워요. 이렇게 디테일한 이 그림들, 이 묘사들, 저는 이런 스타일 그림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페테르손 할아버지의 광이라고 불리는 곳은 사실 헛간 할아버지의 연장 도구들이 있는 그런 거라지 같은 곳? 근데 이 거라지가 집에 붙어 있지 않은 약간 떨어진 헛간 같은 데 위치한 그런 곳이고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자명하고 마지막에 바지를 벗어서 그 계란이 다 깨져 있는 반죽 쓰레기통에 넣어버려서 반죽을 한 장면은 아주 기발했다고나 할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오늘 이 특별한 재미있는 이야기들 즐겁게 들으셨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여유롭고 즐거운 하루로 보내시고 마무리하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이 시간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